시험 준비했던 거 한 문제도 안 나왔어 이런 말 좀 하지 마라 좀 제발. 니네가 다 풀어봤던 거란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왜 이렇게 또 모였죠? 고등학생들이 얼마 전에 시험을 쳤잖아요. 네, 중간고사를 쳤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화여고 1학년들 시험 준비를 했는데 과연 얘들이 시험 친 시험 문제나 우리 학원에서 시험 준비를 할 때 풀었던 문제들이랑 얼마나 유사한지. 지금 원장님께서 일단 수학과의 고1들 적중률을 준비해 오셨고, 제가 또 평화 고1들 영어과 적중률을 그 중에서 특히 비슷한 유형의, 그죠? 10문제 정도를 뽑았어요. 적중률 뭐 거의 100%잖아. 다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더 비슷한 거. 완전 거의 똑같은 거. 좋습니다. 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학과 먼저 할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게 2번 문제인가요? 네, 2번 문제고 집합의 연산에 관련된 문제인데 얘는 약수, 배수, 교집합 1대 이 P랑 Q를 더해라 이런 문제죠. 우리 학원에서 준비했던 자료는 시험 대비 기본 자료집이었어요. 집합 문제 중에 158번. X는 M의 양의 배수 똑같죠? N은 양의 약수. 그래서 자연수 둘 다. 그럴 때 포함관계가 이렇게 있다. 얘는 같다고 얘는 포함된다. 이게 조금 다른데요. 그럴 때 P랑 Q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똑같은 건가요? 수학에서 이 정도면 거의 똑같은 거죠. 얘가 지금 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지금? 비슷한 것 같긴 하네요. 네네. 8번 문제였고요. 자, 이제 번호 자료에서는 19년도 모의고사 변형 문제, 자료 번호 11번 교재에 있었던 문제고요. 이 문맥상 어휘를 묻는 문제였는데 1번 문제 똑같죠, 그죠? 보기가 똑같아요. 보기 똑같고, 네, 2번도 보시면 요 자리가 똑같죠? 네, 요 지금 변형된 거예요. 얘가 지금 변형된 겁니다. 네네. 요거를 풀었던 친구들은 요거를 정답으로 딱 잘 맞췄을 겁니다. 자, 그다음 뭐 요런 것들은 조금 엇나가긴 했지만 또 요 밑에 요 modify, 네, 요 자리도 똑같고 한 3개 이상 똑같기 때문에 어쨌든 좀 비슷한 유형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떠신가요? 진짜 근데 감이 없다 이거. 요거에 대한 내가. 똑같은 거야. 이 정도면 이 정도 문제 풀었으면 이 정도 풀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답이 뭐예요? 답은 요 2번이었을 겁니다. 2번. 2번이 답이에요? 네네. 요 다르죠, 그죠? 5번인가요? 네, 서로 같은 함수. 정의역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fx랑 gx 두 개 함수. 정의역 오랜만에 들어본다. 그리고 두 개가 같다 함수가. 그때 미지수를 구해서 더해라. 이 네. 문제죠. 우리 학원 자료는 함수 16번이었어요. 네. 정의역이 딱 주죠. 네. 똑같이 fx랑 gx를 줍니다. 그 다음에 두 개가 같다는 조건도 똑같죠. 네네. 그때 두 미지수를 얘는 더해라, 얘는 곱해라. 오케이. 뭐 이 문제를 A, B를 풀 수 있으면 그죠? 요거는 이제 두 어휘 문제였는데 A, B, C에서 그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뭐 이런 문제였거든요. 저 이제 보는 자료에서는 모의고사 변형 문제 11번. 여기 1번 보시면은 요렇게 어법상 틀린 곳을 찾아라 해서 요즘 1번 자리가 요즘 똑같죠? 네. 그다음에 2번 자리에도 보면 여기 우리 2번 문제 풀었던 문제에서 2번 자리가 똑같죠? 네. 네네. 4번 문제, 4번 보기에서 똑같은 자리가 지금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풀었던 친구들은 이게 왜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맞췄지 않을까. 얘는 왜 별표 쳐놨니? 합성함수, 역함수, 뭐 그래프, 함수. 이 그래프 오랜만에 본다, 애들. 그다음 뭐 이런 역함수랑 합성함수 네네. 두 개를 더해라. 네. 우리는 이제 얘는 한 개죠 함수가. 네. 얘는 두 개를 줬어요. 하나가 더 네, 그러니까 얘가 좀 더 어렵죠. 얘. 이게 한 단계가 더 있는 건데. 조금 어쨌든. 더 어려우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은 이 문제는 무조건 풀 수 있죠. 본원 자료가 이 문제였네요, 그죠? 그렇죠. 본원 자료가 이 문제여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충분히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12번 문제, 20년도 모의고사 29번 변형 문제인데 뭐 이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문제 보세요. 빈칸이 빈칸 똑같나? 문제고요. 빈칸 문제고요. 여기 지금 빈칸, perhaps surprising 다음에 빈칸이죠? perhaps surprising 다음 빈칸이죠?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완전 똑같아. 100%입니다, 이거는. 이거 모양이 다른데요? 무식한 소리 하고 있죠 지금. 이런 무식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예. 집합이 6개 있어요 원소가. A, B는 포함하고 F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죠. 네네. 자 보세요 본원 자료. 네. 집합 32번 문제입니다. 네. 6개 원소가 있어요. 원소 개수도 똑같죠? 네. 2가 X 이게 무슨 말이에요? 2가 X 안에 포함한다는 포함된다. 이야기입니다. 포함된다가 네. 얘는 다시. 한글로. 보세요. 2개 포함하고 1개 포함하지 않아. 집합의 부집합 개수를 구하시오. 저 기호를 알고 있다면 충분히 같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빈칸 문제였고요. 빈칸 문제.
제일 마지막에 description of goal line technology 다음에 지금 빈칸으로 이렇게 이어진 문제였고요. 이 문장도 보시면은 요 문제를 뭐 여러 가지로 문제를 냈었는데 네, 교과서 직전 임박 변형 문제 교과서에서 나온 문제였네요. 그래서 좀 마지막 부분에 테크놀로지 요 한 단어가 더 들어갔었어요. forever 여기 한 단어 더 들어갔었고 여기는 한 단어가 없고 네, 이 정도의 차이. 아 그럼 얘들이 forever를 기억하면 여기 forever로 시작하는 거 맞추면 되겠네? 그렇죠. 네, 그렇죠. 어쨌든 요 내용 자체는 요 내용이니까 네네네. 네, 또 같은 문제입니다. 네, 이거는 뭐 더 뭐 빼박입니다. 그래서 집합의 또 연산 문제인데 자 부분 집합 두 개가 있고 두 개를 연산했어요. 이게 하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C가 여집합이죠. 네. 뭐 달랐다 갑자기. 컴플리먼트입니다. 예. 아이고야. 예. 네. 자, 뭐 이렇게 연산들 해서 네네. 이렇게 될 때, 네. 자, 그래서 똑같아요. 자, A, B가 있고, 네네. 예. 음. 연산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네네. 연산이 이런 연산과 이런 연산이 다른 거예요. 연산이죠. 네. 연산 결과가 네.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요 순서 문제입니다. 전체 지문이 있고 그죠? 제일 앞에 있는 요 문장을 딱 떼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순서를 섞었어요. 지금 A, B, C. 자, 19년도 모의고사 기본 자료 자료번호 6번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지금 일단은 같은 지문이에요. 같은 지문이고 그 다음에 보기로 주어진 지문이 똑같아요.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A, B, C는 좀 지금 섞여져 있죠. 섞여져 있기 때문에 순서는 다를 것이고요. 요 sometimes 부분은 같은데, 네, for example 여기서부터 이렇게 끊었어요. 사실 얘는. 그래서 한 문장이 여기에 더 들어갔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끊었다.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뭐 집합에 포함된 원소의 개수를 구해라. 네. 그래서 뭐 집합이 3개가 있어요. 뭐 체육, 봉사, 예술, 동아리. 체육, 봉사, 예술이라는 집합이 있죠. 각각 가입한 애들이 19명, 16, 20명이에요. 근데 동아리에 모두 가입한 애가 5명이고 그때 한 개의 동아리에만 가입한 애는 몇 명이니? 우리 학원 자료는 뭐냐면 똑같은데 90명이 있어요. 집합이 3개예요. 여기도. 3편을 영화 다 보내는 21명. 하나도 안 보낸 애가 있어요. 여기는. 네. 2명. 네. 그다음에 A가 53명, 네. B가 46명, C가 50명일 때 아. 이번에는 여기는 하나만 보내들 고르는데 여기는 2개만 보내들 골라라. 순서 문제였고요. 네, 순서 문제 보기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같은 지문이고요. 네, 제일 기본 자료 19년도 모의고사 기본 자료에 있던 6번 문제였고요. 보시면은 물론 순서는 섞여져 있겠죠. 네, 뉴스페이퍼 스토리스부터 해서 퍼스팅까지 네, 웨이번 들어갔어요. 자, 나우부터 시작해서 비디오까지 네, 비디오 딱 들어갔습니다. 오, 네, 마지막 스토리부터 컨스탄트. 명제의 부정 문제인데 명제, 네. 네. 명제를 이용해서 부정에서 참이 되도록 그 부정하면 얘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 문제가 이런 거예요. 어떤 실수니까 이게 모든으로 바뀌어요. 부등식이 항상 이게 1학년 개념인데 1학기 개념인데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려면 판별식이라는 개념을 써야 돼. 자, 우리 학원 자료는 그냥 얘는 모든 실수 x. 그러니까 부정을 하면 이렇게 돼요. 아, 네네. 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x 제곱이 항상 제일 크죠. 얘도 크죠. 네네. 그럼 결국 판별식을 썼을 때 네네. 그러면 어떤 a 값의 범위가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럴 때 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 문제고 네. 얘는 그 a의 최대값, 얘가 최대값. 아, 최소값, 그렇죠. 얘가 네네. 최소값. 네네. 두 개를 뭐 해라? 빼라 이런 문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영어가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어. 보세요. 요 thoroughly부터 시작한 요 한 문장 resemblance까지 있는 문장. 요 문장이 이 지문에서 어디 들어갈래 하는 문장 삽입 문제. 네네.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학원에서 20년 모의고사 변형 문제 자료집 11번에서는 일단 뭐 1번이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뿐이고, 네, 어소시에이션 뒤에서부터 1번, 2번 이렇게 간 것뿐이고, 우리 그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내신 부분들은 요 1번이 로너츠부터 시작해서, 예, 요거는 정답이 뭐 3번이었고, 요거는 4번이었고, 네, 그래서 자리가 예, 똑같습니다. 네, 자리가 똑같은 문제. 그래서 뭐 얘는 P는 Q에 의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 골라라. 아, 말만 들어도. 얘들 중 골라라. 네네. 예. 우리 본원의 문제는 연계 51 문제인데 네네. 반대로 Q가 P에 의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야. 요 필요 충분의 자리만 바뀌었어요. 그러네요. 예. 네. 문제가 뭐 같은 문제네요. 보기도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형태도 똑같고. 예. 자, 그다음 서술형 문제로 갑니다. 서술형 2번 문제였고요. 그 구단은 본문 변형된 문제였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문제가 서술형 2번. 지금 요 자리, 네, 한글로 이렇게 해서 켜진 요 자리가 네, 기본적인 보기가 주어졌어요.
기본적으로 보기가 이렇게 이게 이제 배열이 섞여진 거죠. 이 단어들이 섞여진 이 단어들이 주어지고 다르게 이렇게 배열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저희 이제 교과서 변형 문제 자료별로 7번 문제 보시면은 자 밑줄 친 부분을 알맞게 영작하시오라고 해놨어요. 요 문장을 싹 이렇게 섞어놨습니다. 요 문장을 섞어놨는데 요 문장을 짠 해서 제대로 쫙 써보면 어때요? 같은 문장이에요. 요 문장이에요. 지금 요 문장. 똑같은 문장이었습니다. 이건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A, B에 대한 조건을 줍니다. 네네.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세 개가 있다. 네. 근데 A랑 B랑 공통인 집합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2개야. 공통인 원소의 개수가 2개인 B를 구해. 그거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 뭐 이런 문제였어요. 집합 73번 문제는 네. 똑같이 전체 집합을 주고 A도 똑같이 줘요. 네. 얘는 뭐 3개고 2개긴 한데 주고 조건을 얘는 그냥 개수가 2개다 이렇게 줬고 오케이. 얘는 아까 그 집합의 연산을 이용해서 이런 연산들을 했더니 이런 연산들을 했더니 3이라는 게 나왔다. 그걸 만족시키는 B의 개수는 몇 개니? 이게 조금 더 사실은 좀 귀찮고 조금 더 어려운 문제죠. 이건 이제 어법상 틀린 부분을 지금 A, B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니라고 맞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학원 본원 자료에서는 직전 임박 변형 문제에서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어법에 맞게 고쳐 쓰세요. 학교 시험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그냥 고르는 게 아니고 고치시오였어요. 서술형. 이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근데 저희 이제 자료에서 보면 고쳐 쓰세요라는 문제를 냈어. A번 보시면 describing 자리 들어가 있죠. B번에 who's는 없어. who's 없고, 그 다음에 뭐 explain 있어. 여기 요 자리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요 move 없고, few 뭐 또 같고, 뭐 이 정도가 같은데, 사실 정답이 몇 번이었냐면 1번과 4번이었어요. 지금 A번과 C번이었어요. 그냥 똑같습니다, 문제가. 귀류법을 이용하여 어쨌든 이런 귀류법이나 증명법이 있어요. 네네.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루트 3까지도 똑같네요. 네, 그럼요. 명제 3은 유리수가 아니다. 얘는 루트 3이 무리수이다를 증명하는 거잖아요. 네네. 유리수가 아니다.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참임을 귀류법으로 증명하려고 한다. 그렇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일단은 본문 자체는 똑같아요. 젤피쉬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해파리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 젤피쉬 브룸이 뭔가 이렇게 갑자기 확 많이 대량으로 늘어난 거예요. 브룸이니까. 얘가 이제 해로운 경제적 효과 2가지를 우리말로 쓰세요. 여기 이제 서술형 문제였어요. 해로운 효과들의 내용들이 쭉 있었어요. 몇 가지가 2가지 이상 있었겠죠. 그래서 요 질문이었는데 저희는 이제 뭐 어법 문제로도 나왔었고 냈었고 그 중에서 한 문제를 쫙 보시니까 해파리 대량 출현 같은 말이에요. 젤피쉬 브룸이랑 대량 출현의 문제점으로 언급된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문제 한번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었으면 우리말로 쓸 수가 있었지 않을까. 2가지 정도는 쓸 수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문제가 똑같아요. 그래요? 예, 얘는 그냥 숫자만 달라요. 뭐 비슷한 것 같네요. 아니 그냥 똑같아요. 점만 다르죠. 맞네요. 얘만 다르죠. 오, 대박. 예. 뭐 이건 더 이상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술형 7번 문제였고 밑줄 친 부분이 do likewise 자리였어요. 밑줄 친 부분이. 그래서 이제 요 지문으로 저희는 이제 직전 임박 변형 문제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문제를 좀 풀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어쨌든 여기 지금 B번 자리에 do likewise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수학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20문제가 나왔어요. 그 중에 선택형 문항, 객관식 문항이 60점, 서술형 문항이 4문항, 한 문항당 10점씩해서 40점이 나왔고 단원은 시험 3개 단원인데 집합, 명제, 함수 이렇게 3개 단원이었는데 문항이 골고루 나왔어요. 7, 6문항 이렇게 나왔고 뭐 문항 분포는 이렇게 되고요. 문제 유형별 문항 출제 비율은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3문제가 나왔고 뭐 합성함수, 역함수 3문제 나왔고 그다음 뭐 이런 식으로 연산, 면계 증명 2문제, 함수의 뭐 대응 문제 2문제, 그다음 나머지 한 문제씩 이런 식으로 2문제, 한 문제 나왔고 그래서 한번 비교해 봤더니 내용, 문제 요점 등 거의 완전 일치하는 문제가 한 10문제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좀 다르긴 한데 어떤 푸는 유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유사한 문제가 7문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나머지 3문항 정도는 거의 뭐 일치하지 않는 문항들 좀 있긴 했는데 85% 정도 적중률이 나왔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2학기 성악고 1학기 중간고사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기본 개념을 충실히 익힌 학생이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것 같고 출제한 선생님들이 생각하기에 변별력이 그래도 좀 높아야 되니까 그래서 뒤에 객관식 그 선택형 15, 16번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응용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다소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시험 범위에서 골고루 나왔고 근데 좀 어려운 문제들은 집합 명제보다는
함수 쪽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출제됐어요. 서술형 문제 자체도 뭐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 네 문제 중에 두 문제가 50%의 문제가 증명 문제로 출제돼서 증명 문제 설마 내겠나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지 않았다면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겠다. 우리 학원에서 준비한 학생들은 뭐 대부분의 유사 문항들을 다 풀어봤고 시험 준비하면서 다뤄봤기 때문에 아까 뭐 계산 실수라든지 어떤 개념에 대한 착오라든지 그런 것만 하지 않았다면 나름대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영어과에서는 성화 고1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고요. 총 29문제 중에서 선택형 21문제, 서술형 8문제, 서술형이 조금 많이 출제된 느낌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와 모의고사가 보통 이제 그 해 모의고사가 들어가는데 이제 그 전년도 해 모의고사를 넣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교재 올림포스 2에 있어서 8개 강의 들어갔었습니다. 교과서에서 이렇게 한 5문제 정도가 들어갔었고 특이한 점은 이제 20년도 모의고사보다는 19년도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부교재에서 마찬가지로 총 한 24개 지문 중에서 거의 한 반틈 정도가 일단은 출제가 된 셈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유닛 A 8강 내용이 이제 빈칸 문제였기 때문에 빈칸 문제는 아무래도 주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변형될 요소들이 많죠. 여기서 어쨌든 좀 가장 많이 나왔었던 출제 경향을 보였고요. 문제 유형별로 보시면은 어법이나 빈칸이나 여느 때처럼 어법, 빈칸, 일치, 어휘 이 정도의 문제들이 가장 많이 출제된 경향을 보였습니다. 보는 영어과 아까 전에 뭐 보셨다시피 일단은 거의 유사한, 그죠? 거의 유사한 지문들이 한 12문제 정도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거의 이제 유형이나 어떤 내용 자체가 좀 이렇게 유사한 그런 지문들도 한 13문제 정도가 있어서 제가 또 생각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29문제 중에서 한 23문제 정도가 거의 일치도가 있지 않나 해서 한 86% 정도의 적중률을 저희가 이번 시험에서 좀 보였습니다. 좀 더 올려야 되겠죠? 좀 더 90%대까지는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지문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 빠진 부분은 없어요. 어떤 강에서든 하나 내지 두 개의 어떤 문제들이 다 출제되었기 때문에 좀 고르게 학습한 학생들은 아무래도 높은 점수를 잘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배열 문제라든지 아니면 요점 정리, 그 다음에 신유형들의 어떤 문제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들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준비가 부족했던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은 이제 올해 이제 4번 문제와 같이 어떤 지문 내에서 조건을 찾는 그런 내신에서 좀 볼 수 있는 유형이긴 하지만 약간 신유형의 경향들도 보여서 마찬가지 지문에서 심도 깊게 보고 문제의 보기를 또 잘 해석할 수 있는 친구들이 좀 더 높은 정답률을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원에서는 내용과 요점 면에서 상당한 일치를 보이는 문제, 그 다음에 지문의 문제 유형 면에서 유사한 일치 문제를 변형 문제로 계속 이제 연습을 했고 이 문제들에 있어서 조금 심도 깊게 잘 풀고 잘 기억하는 친구들이 충분히 또 고득점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수업을 하고 나서 항상 우리가 문제를 주는데 그때그때마다 사실은 문제 양들이 적지는 않을 거니까 그때그때마다 좀 잘 풀었던 친구들이 아무래도 좀 더 고득점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시험 치느라 학생들 그리고 시험 준비한 선생님들 다 고생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이제 좀 쉬다가 기말고사 준비해야지. 기말고사를 위해 달려야겠죠. 네. 네. 저희 선생님들도 더 높은 적중률을 위해서 다시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고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